시작해 볼게요. 자, 10페이지 보고 있고요. 됐고 어디를 볼까? 31번 먼저 보면은 딱 좋겠네. 31번 한번 보러 갈게요.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한계가 요거 마지막에 좀 나타나.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기억해.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 그로 인한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한계.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거를 끝까지 완전히 추구하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겨드랑이에 생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그냥 아픈 거야. 이렇게 엄청 오래 걸으면은 여기 허벅지 안쪽에 해가지고 사타구니 쪽에 되게 아프고 뭐가 이렇게 좀 오돌토돌 나고 그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아침마다 걷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작할 때는 6km 걷는데 1시간 한 20분 30분 걸렸는데 요즘은 1시간으로 끊을 수 있어. 10분에 한 1km 정도 걸을 생각하면 돼. 의식적으로 좀 빨리 걸으면 돼. 이렇게. 그렇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조만간 이제 걷는 게 아니라 뛰어보려고. 무릎이 나가겠지?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이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소설이죠. 내가 내 얘기할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 나의 내면을 잘 드러내겠지. 내 겨드랑이에 생긴 이변, 가래톳, 이런 파마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의 전모가 드러났었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에 솟구친다. 방에 있으면 쑤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한다.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라는 것 등이었다.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이게 신체적인 질병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것 아니야. 흔히 이야기하는 질병 아니야. 무슨 병이 시간 맞춰서 나타나. 뭔가 심리적인 거야. 추측할 수가 있지. 의사는 나에게 당연히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 내 겨드랑이는 멀쩡했기 때문이었다. 그 시간 언제? 당연히 의사 보러 가는 시간이니까 낮이었겠지.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시작되었다. 환장하는 거야. 나는 아픈데 아무도 나보고 너 아니야 이상 없어. 그러면 미치는 거지 사람이.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 이틀 쑤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는 했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세운다라는 것은 못한 일이다. 왜 밖에서 세워? 집 안에 있으면은 이게 너무 아픈데 집 밖에 나가면은 이게 좀 증상이 완화가 되거든. 나는 제 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지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주택이야? 건물이 있고 아프니까 이렇게 구석탱이에 와서 그냥 밖에 나와서 서 있는 거야. 그럼 조금 증상이 완화가 되니까. 그러면 어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어느 날 문득 건물 밖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담 밖을 넘어서 집 밖으로 나가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었다. 라면서 뒤에 나오는 파마늘, 겨드랑이에 나오는 것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다면 이제 자유를 실천하는 건데 자유의 실천이 확대되는 과정인 거야. 자유의 실천이 확대되고 있다.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도 가끔 뜨끈거리고 손을 대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 아주 깨끗이 편한 시간, 편한 상태가 되었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갑자기 곧 짐작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그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하게 되는 시간이 사실은 산책을 강요하게 되는 시간은 뭐 내가 선택한 시간인 거지. 행정상의 통행 제한 시간과 우연히 겹치는 점이었었다. 60년대에는 그랬어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람 돌아다니면 안 돼. 나는 부르조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조아의 썩은 미덕.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라는 것들. 그게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규칙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12시부터 4시까지 모든 시민은 밖으로 나다니지 않게 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그것은 소형, 작은 형벌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심각한 거 어디가 있냐? 심각한 제약은 아니니까 그냥 소형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였었다. 내가 그 정도는 지켜줄게.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이는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 줄도 모른다. 옆에다 쓸까요? 그래서 나 밤에 산책을 한다.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들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고 난다. 결국에는 뭐예요?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기고 있는 거지.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몸을 숨겼지. 부산하게 내 몸을 숨겼어.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이 되고 안중근이 되고 김중근이 된 것.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랬을 거구나 라고 공감하고 동일화하고 있는 거지. 레닌, 안중근, 김구 이런 선생님들하고 마치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내가 혁명가가 된 듯한 느낌을 갖는 거지. 혁명가는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일하는 거지.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보를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 바보가나 다름이 없었다. 백치면 바보예요, 그냥. 위에서 레닌과 김구화를 같은 류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만한 것이었다. 그렇지. 사실 레닌과 김구는 같은 류에 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 내가 혁명가였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고 있으니까. 혁명가라고 하는 것이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그래 그냥 간첩 정도로 하자.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2년 전인가 강화도 여행을 갔는데 한 8시가 됐는데 진짜 읍내에 불이 다 꺼진 거야. 사람들이 안 다녀. 9시 정도에 너무 깜깜한 거야. 그래서 밥을 늦게 먹었는데 그래서 진짜 힘들게 식당 하나 찾아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 이 동네는 일찍 가게가 문을 닫네요. 막 그랬더니 간첩이 다녀서 그래. 그러는 거야. 진짜요? 그럼. 근데 이게 농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충격받았어.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었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도적놈이라도 그렇다. 나는 간첩도 아니고 도적놈이었지만 도적놈이 아니었어. 나는 희미하게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만했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규칙을 어기면서 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는데 어기는 것 자체에서의 느끼는 쾌감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것들. 이 맛을 못 잊는 거구나. 이 맛 어떻게? 규칙을 어기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었다. 처음에는 치료 목적이었지만 설사 내 겨드랑이의 달걀이 영원히 가버린다 하더라도 내 지금 이 병이 완전히 치료된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왜? 쉽게 이야기하면 자유의 맛을 알아버렸어. 나의 산책의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치료 목적이 변질이 됐어. 누룩 반죽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지. 누룩 던져놨는데 조금 있다 보면 뭐 돼? 술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글쓴이 서술자에게 있어서 누룩 반죽은 긍정적인 의미야. 누룩 반죽은 긍정적인 의미. 오른쪽 위로 올라오죠. 기적, 미라클,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그러한 일탈 행위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느끼는 거지. 얘네들 서술자의 느낌, 정서야. 한강을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해서 속옷 사이로 더듬어 봤는데 털이 만져져. 근데 이게 닿은 데가 심상치 않아. 털이 괜히 빳빳하고 잘 묶여있는 느낌이야. 머리카락이나 그 겨드랑이에 난 털 그런 느낌이 아니야. 빗자루처럼 잘 만져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야.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나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지. 속옷은 벗지 않고 들추고 겨드랑이를 들여다봤어. 나는 실수하고 말았어. 왜? 내 겨드랑이에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한 아주 치사하게 조그만 날개가 돋아 있었다. 라고. 무슨 말이야? 날개가 돋아 있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이지. 자유에 대한 그 이전보다 더한 강렬한 열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다른 쪽 겨드랑이를 또 들여다보았다. 웃어버렸다. 그랬는데 어떻게? 요거 봐. 새끼 까마귀만 해. 장난감 몽당 빗자루만 해. 뭐야? 온전하지가 않아. 이걸로는 어떻게 날 수가 없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가 없어. 바로 이게 글쓴이가 추구하는 자유에 대한 열망의 한계지. 한계.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는 다른 점이 깃털이 곱슬곱슬 고수머리라는 것뿐이다.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봤었다. 그런데 귓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귀 움직일 수 있어요? 난 움직일 수 있는데. 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쓰는 거예요.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워졌다. 자유를 실현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밑으로 내려오죠.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점하고 생각해야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번 시간의 흐름을 뒤바꾸어. 역수냉적 아니야. 유사한 사건 반복 아니야. 서술의 초점 분산 아니야. 계속 내 얘기만 하니까. 장면에 따라 서술자 달라진다 아니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 아니야. 내가 내 얘기하고 있어. 정답은 5번.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 나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냥 1인칭 주인공 시점 그것만 알아도 정답 5번이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했다. 그 증상이 의사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렇지. 집에 뜰에 나와 있었으니까.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단 덜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담 넘어가야 고통이 사라졌죠?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쾌감을 느끼지. 그러니까 4번 틀리죠.
혁명가와 간첩은 내가 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것 나쁘지 않지. 틀린 건 4번. 다음 페이지.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누구예요? 은신처. 일단 위에다가 써놓읍시다. 기역은 은신처. 경관들 피하는데 니은은 바위 틈. 내 겨드랑이에 날개가 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곳. 그래서 맞는 이야기는 3번. 은신처는 바위 틈과 달리 타인 경관의 출현으로 인해서 몸을 감추는 곳이다. 위에다가 쓸까요? 은신처, 숨는 곳. 바위 틈, 날개 확인하는 곳. 혹은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곳. 그래도 상관이 없겠죠? 밑으로 내려옵시다.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도 있고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시대 상황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맞죠? 60년대에. 밤하늘이 돋을 때의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된다. 자유를 얻기 위해선 고통이 필요하다. 괜찮아.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 여기에서의 공리적인 목적은 뭐죠? 아프니까 치료지, 치료.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다.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아니야. 자유의 필요성을 더 느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 비판. 틀린 얘기지. 정답은 3번. 정체불명의 밤하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밝혔다. 좀 더 형상이 구체적으로 되었죠.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의지가 산책을 통해서 심화되었다. 괜찮아. 날개가 귓바퀴 같다. 무슨 말이야? 움직일 수 없다였었죠.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됐을까? 일단 정치.